안녕하세요. 자바 프로그래밍 기초 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어자, 이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어자 중에 접근 제어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 제어자는 클래스, 변수, 메소드의 선언부에 함께 사용되어서 부가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접근 제어자에는 public, protected, default, private 제어자가 존재합니다. 퍼블릭 접근 제어자가 붙은 변수, 메소드는 어떤 클래스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여 밑에 예제를 보면 패키지 1과 패키지 2 두 개의 패키지가 존재를 하는데 패키지 1에는 알파, 베타라는 클래스가 존재하고 그리고 패키지 2에는 알파 자식 클래스와 감마 클래스가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알파 내에 퍼블릭으로 변수 및 메소드를 선언을 했을 경우 베타, 그러니까 같은 패키지 내에 있는 다른 클래스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고 다른 패키지에 있는 그 알파의 자식 클래스나 아니면 다른 클래스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예제를 살펴보면 여기에 패키지 PCU.1이라는 패키지와 PCU.2라는 패키지가 있고 그 안에 알파 클래스와 베타 클래스, 알파 서브 클래스는 그 알파의 자식 클래스입니다. 아직 상속을 배우지 않아서 이해하시기는 힘드실 건데 아무튼 그 부모의 그 기능을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마라는 클래스 이렇게 4개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파 클래스 안에 이렇게 퍼블릭으로 알파 베리어블이라는 변수도 선언했고 퍼블릭으로 프린트 알파라는 메소드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후에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이 베타 클래스에서 이 알파 클래스에 접근을 해서 여기 알파 클래스를 그 객체를 생성해서 알파 베리어블이라고도 접근을 했고 print 알파라는 변수 아니 메소드에도 접근을 해서 아래와 같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패키지 내에 존재하는 그 알파 서브 여기에 익스텐즈 알파 있는데 이게 이 알파의 클래스를 상속을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에러 발생 없이 그 결과가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마 클래스도 문제없이 접근 가능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텍티드 접근 제어자는 이 프로텍티드가 붙은 변수 메소드는 동일 패키지 내의 클래스 또는 해당 클래스를 상속받은 외부 패키지 클래스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여기 예제에서 패키지 1은 같은 패키지 1에 있는 베타라는 클래스가 이 알파라는 프로텍티드로 선언된 변수나 메소드로는 접근이 가능하고 이 알파 패키지 2에 있는 알파 자식 클래스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다른 패키지에 있는 다른 클래스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예제를 살펴보면 여기서 우리가 알파의 클래스를 아까는 퍼블릭으로 선언을 했는데 이번에는 프로텍티드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 알파 같은 패키지 내에 있던 베타라는 클래스에서는 문제없이 아까 퍼블릭과 마찬가지로 문제없이 접근이 가능한데 다른 패키지 내에 있는 클래스 2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알파 서브라는 클래스는 알파를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인데 여기서도 문제가 없이 접근을 해서 출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마, 다른 패키지에 있는 이 감마라는 클래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 에러가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필드에서 에러는 필드
알파 베리어블은 is not visible,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프로텍티드로 선언된 이 알파 베리어블이나 프린트 알파는 다른 패키지에 있는 다른 클래스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폴트 접근 제어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폴트 접근 제어자는 접근 제어자가 없는 변수나 메소드를 디폴트 접근 제어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해당 패키지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패키지 안에 이 알파가 디폴트로 변수나 메소드가 선언되어 있을 때 이 같은 패키지 내에 있는 이 베타라는 클래스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고, 다른 패키지에 선언되어 있는 그 클래스나 자식 클래스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예제를 살펴보면 이렇게 앞에 퍼블릭이나 프로텍티드 없이 아무것도 선언되지 않은 걸 디폴트 접근 제어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을 경우 베타에서는 이렇게 문제없이 접근해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패키지에 있는 이 그 알파의 자식 클래스나 아니면 다른 클래스에서는 이렇게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프라이빗 접근 제어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라이빗이 붙은 변수, 메소드는 해당 클래스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패키지 내에서 이 알파 내의 프라이빗 변수와 메소드는 이 알파라는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고, 같은 패키지 내에 있는 다른 클래스에서도 접근이 불가능하고, 다른 패키지나 다른 자식 클래스나 다른 클래스에서도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예제를 살펴보면 알파의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선언을 했을 경우 같은 패키지 내에 있는 베타라는 클래스에서도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다른 패키지 내에 있는 알파 서브와 감마에서도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제어자의 기타, 아까 접근 제어자 말고 다른 제어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스태틱, 파이널, 앱스트랙트 제어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태틱 모디파이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태틱은 클래스의 공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앞에서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스태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 인스턴스 변수는 하나의 클래스에서 생성이 되었더라도 각각 다른 값을 유지하지만, 클래스 변수, 즉 스태틱 멤버 변수는 인스턴스에 관계없이 같은 값을 가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의 변수를 모든 인스턴스가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스태틱 모디파이어가 붙은 정적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클래스 안에서 객체가 여러 개 생성되었을 경우 각각 인스턴스 변수는 다른 메모리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객체에서 변하지 않는 공통의 값을 가지고자 할 경우 스태틱 모디파이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태틱 모디파이어가 붙은 필드를 정적 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태틱이 붙으면 자바는 그 메모리 할당을 딱 한 번만 하게 되니까 메모리 사용에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인스턴스 변수와 정적 변수의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이렇게 예제 두 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 부분은 인스턴스 변수로 선언을 했어요. value라는 그 클래스 멤버 변수를 생성을 해서 스태틱 데모라는 생성자를 생성하고, 이 안에 이 필드에 일씩 더하고 그 다음 그 값을 프린트하는 생성자를 생성을 한 후에 메인에서 이 클래스 객체를 생성을 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를 실행을 시켰을 경우 value는 이 sd1을 실행을 했을 때도 이 0에서 1로 바뀌고, sd2라는 클래스 객체를 생성을 했을 때도 value가 1로 이렇게 각각의 인스턴스별로 값이 따로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밸류에 스태틱을 붙여주었어요. 그러면 정적 변수가 되었잖아요. 정적 변수가 되었을 경우 아까와 똑같은 생성자를 생성을 해주고 이렇게 그 객체를 생성을 해서 여기가 이 생성자가 콜 되었을 경우는 이 정적 변수는 메모리를 한 번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value라는 이 메모리가 각각 그 인스턴스 객체에 상관없이 한 번만 메모리가 생성되므로 여기 첫 번째 이 생성자에서 콜 됐을 때 value가 0에서 1로 바뀌고 그 다음 두 번째 객체가 생성됐을 때 생성자에서 또 1에서 2로 바뀌면서 이렇게 value가 1과 2로 찍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적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적 메소드는 메소드 앞에 아까와 정적 변수와 똑같이 스태틱이라는 모디파이어가 붙습니다. 정적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클래스명 정적 메소드와 같이 클래스 명을 통해서 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new를 해서 메소드 클래스를 생성을 한 뒤에 정적 메소드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 명점 정적 메소드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객체가 생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출되는 메소드이므로 객체 안에서 존재하는 인스턴스 변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적 변수, 지역 변수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적 메소드 안에선 인스턴스 메소드를 호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클래스로 바로 통해서 호출을 하기 때문에 인스턴스 객체가 생성되기 전이므로 인스턴스 메소드를 호출할 경우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예제를 살펴보면 아까는 이게 없었지만 지금은 여기 스태틱이라는 모디파이어를 이 print value라는 그 메소드 앞에 붙였습니다. 그랬을 경우 우리가 이렇게 객체를 생성을 해서 원래는 이 클래스 내에 그 메소드에 접근을 할 때는 객체를 생성을 해서 이 객체를 생성해서 클래스 객체점 메소드명 해서 접근을 하는데 이 정적 메소드는 이렇게 할 경우 이 스태틱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경고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객체를 생성을 해서 메소드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아까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듯이 이 스태틱 데모라는 클래스명으로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파이널 모디파이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파이널은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마지막에 변경될 수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거의 모든 대상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수를 봤을 때 그 파이널이 붙은 걸 확인하셨었죠. 그래서 변수에 사용하면 이 값을 변경할 수 없는 상수가 됩니다. 메소드에 파이널을 사용했을 경우는 그 파이널이 붙은 메소드는 오버라이딩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클래스에 사용이 된다면 자신을 확장하는 자식 클래스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앱스트랙트 모디파이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앱스트랙트는 추상의, 미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메소드 선언부만 작성하고 실제 수행 내용은 구현하지 않는 추상 메소드를 선언하는 데 사용합니다. 다음 인엄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옆 밑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인엄이 정의가 되는데 이렇게 서로 관련 있는 값들을 갖는 열거 타입입니다. 생성 방법은 클래스 여기 보통은 public class day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 여기는 그 클래스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는 자리에 인엄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인엄 타입이 됩니다. 이 모든 이 열거형은 암시적으로 java.len.enum에서 상속을 받고 이 열거형 선언은 필드, 메소드, 생성자와 같은 멤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클래스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 enum은 상수이기 때문에 열거형 유형의 필드 이름은 아래 그림과 같이 이렇게 대문자로 쓰여집니다. 그 열거형은 선언된 순서에 따라서 이 앞에 썬데이가 0이고 순차적으로 1, 2,
3 이런 식으로 증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거형 변수는 선언한 뒤에는 밑에 뒤에 세미콜론이 붙지 않는데 세미콜론이 붙는 경우는 상수와 연관된 문자를 연결할 경우 세미콜론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넘 내부에 메인 메소드도 선언이 가능합니다. 이넘도 생성자를 가질 수 있으나 이넘 객체를 명시적으로 생성할 수 없으므로 new day로 해서 생성자를 생성한 후에 그 생성자를 직접 콜할 수가 없습니다.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고 이넘을 사용을 할 경우 코드가 단순해지고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수가 추가돼야 될 경우 이넘 코드를 추가를 하고 내용 추가가 되기 때문에 변경 범위가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넘 타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메소드가 존재를 하는데 name, ordinal, compare to, value of, values라는 메소드가 존재합니다. name 메소드는 이름과 같이 이 열거 객체의 문자열을 리턴을 하고 ordinal은 이 열거 객체가 몇 번째인지 리턴합니다. compare to는 인수로 주어진 열거 객체를 기준으로 전후 몇 번째 위치하는지 비교를 하고 value of는 인수로 주어진 문자열이 동일한 문자열 이름을 가지는 열거 객체를 리턴합니다. 만약 일치하는 원수가 없을 경우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라는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values라는 메소드는 열거 타입의 모든 객체들을 배열로 만들어 리턴합니다. 이넘에서 제공되는 메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하단을 보면 day 이넘이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데이가 이 프라이데이라는 변수값을 열거형 변수값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커데이쯤 네임을 하면 이 커데이가 가지고 있는 이 변수값의 이름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데이가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디널은 이 현재 이 변수의 순서 몇 번째 위치하고 있는지 그 순서를 리턴을 하게 되는데 이 하단에서 보면 첫 번째 0부터 인덱스 0부터 시작을 하니까 0, 1, 2, 3, 4, 5 프라이데이가 다섯 번째 위치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값은 5가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nextday라는 변수는 monday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compare to라는 것은 이 주어진 인수로부터 이 앞에 그 변수가 몇 번째, 좌우 몇 번째 위치를 했는지 리턴을 하는데 next day는 monday니까 monday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monday를 기준으로 프라이데이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찾아보려면 monday가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프라이데이가 우측에 위치해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monday 기준으로는 우측으로 네 번째 위치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 밑에는 커 데이가 기준으로 넥스트 데이가 좌우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므로 이 프라이데이가 기준이 되고 먼데이가 이 프라이데이로부터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거는 좌측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음수로 움직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래서 결과값이 마이너스 4가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 value of는 이 주어진 인수에 해당되는 객체를 리턴을 하게 되는데 현재 보면 이넘 데이에는 썬 데이는 있지만 썬 데이즈가 객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try catch문에 의해서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 발생을 해서 여 밑에 문장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러가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values는 이 이넘 객체를 배열의 그 객체로 리턴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values 한 값을 이렇게 getDays라는 대입 그 배열로 리턴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 밑에서 이 퍼문이 향상된 퍼문인데
이 퍼문을 우리가 기존까지 사용했던 퍼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int i는 0부터 i는 getAge.length 사이즈 getAge 사이즈만큼 i를 증가시켜 가면서 getAge의 하나하나 배열의 원소값을 cday에 넣은 다음 여기서 cday.ordinal 해서 이 그 객체의 순서와 이름을 리턴을 해서 이렇게 똑같이 출력되게 됩니다. 이넘의 다른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넘 상수의 다른 값을 연결을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열거 끝에 세미콜론을 작성을 해서 이게 열거형의 마지막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그 이넘 상수의 그 다른 값을 열건데 이 각각의 값들에 맞는 해당 자료형에 맞는 프라이빗 생성자가 필요합니다. 이쪽에는 이쪽에 이렇게 세 개의 그 각각 변수를 생성을 했는데 mass, radius, core name으로 이렇게 각각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enum planet에 정의되어 있는 이 생성자도 정의를 해서 인수로 받은 값들을 각각의 값에 연결하도록 정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정의된 그 값들 연결 이 각각의 그 이넘 타입에 연결되어 있는 이 값들을 가지고 이 값 하나하나를 가져올 getter 메소드도 필요한데 아래 하단에 get mass, get radius, get core name이라는 그 getter 메소드를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넘 상수에 다른 값을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제어자와 이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걸로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